팔로워 숫자가 130만 명에 달하는 스포르트 360이라는 미디어에서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 탑3를 선정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살라, 데브라이너와 함께 이름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외국인 선수 제한이 워크퍼밋 통제 외에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많이 몰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워낙 돈 많은 팀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단 3명의 선수를 뽑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것도 살라, 뭐 덕배 이런 최고의 선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짜 오랜만에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랭킹이 아닌가. 자, 다른 리그 랭커들을 봐도 뭐 쟁쟁합니다. 라리가에서는 벤제마, 오바메양, 비니시우스, 또 리그왕에서는 메시, 네이마르, 뭐 조나단 데이빗, 분데스리가에서는 레반도프스키, 홀란, 은쿠쿠, 또 세리아에서는 마르티네스, 밀린코비치, 사비치, 블라우비치. 안녕하세요. 프로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병역 특례자의 의무인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모두 이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손흥민 선수, 우리가 보통 병역 면제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병역 특례고, 해병대에서 그때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만 여기에다가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또 이수를 해야만 병역 의무가 이제 다 완수가 되는 것인데, 워낙 또 바쁘기도 하고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봉사활동 인정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드디어 544시간을 채웠다고 합니다. 병역 의무를 마친 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김민재 영입을 계속 노리고 있고, 이번 주말 경기에도 스카우트를 터키에 파견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게 그간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들에 비해서는 뭐 새로운 팩트가 있는 것은 좀 아닙니다. 터키 언론에서 보도한 걸 영국 부트룸이라는 곳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낸 건데,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뭐 일단 가볍게 읽고 그런 일이 있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지난 2경기 대승으로 리그 4위 팀인 상태로 이번 라운드 애스턴 빌라 원정을 떠납니다. 자, 순위표를 보시면 아스날을 비롯한 이 탑4 경쟁 상대들의 어떤 기세 정말 뭐 쉽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남은 8경기 진짜 단 한 경기도 허투루 칠 수가 없는 그런 토트넘입니다. 뭐 완전 풀 멤버로 뭐 로테이션 없이 매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 토트넘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맨유 호날두한테 헤트트릭 내주면서 2대3으로 패배한 경기가 중간에 하나 껴있긴 합니다만, 그거 빼면은 진짜 토트넘의 리그 성적은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 상대로 5대1, 웨스트햄 상대로 3대1, 브라이턴 상대로 2대0, 에버튼전에서 5대0, 리즈 원정 가가지고 4대0, 이렇게 최근 이제 5승을 거두는 동안 무려 19골을 넣었고요.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클린시시 3경기나 되고요. 확실히 엄청난 상승세고, 무엇보다 공격진의 활약이 눈부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정말 대단한 기세입니다. 그래서인지 경기 전 훈련 분위기도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데, 구단이 공개한 실내 훈련 영상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요즘 좀 골프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나 봐요. BD33한테 간단한 조언을 듣는 것 같은, 이렇게 골프 연습하면서 이런 장면이 포착이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트넘하고 이제 골프하면 아무래도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로 다시 이제 임대 복귀한 가레스 베일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베일, 데이비스, 손흥민, 어떻게 하더라? 아무튼 뭐 웨일즈 마피아로 엮이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국대 동료이기도 한 BD33이 베일하고 골프를 좀 치러 다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훈련하면서 골프 얘기 주고받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묘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빌라 원정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자, 부상자들도 속속 복귀를 하면서 전력도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에는 그 왼쪽 윙백 라인들이죠. 레길론하고 세스뇽 선수가 훈련장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합에서 도어티가 왼쪽으로 뛰었죠. 왼쪽 라인이 다 그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간 도어티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포지션에 뛰는 게 본인에게나 팀에게나 가장 좋은 선택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스뇽보다 레길론이 먼저 복귀를 할 것 같고요. 실전에 왼쪽에 레길론, 오른쪽에 도허티, 이게 왼쪽 도허티, 오른쪽 로얄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다만 미드필드에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에는 탄강가는 뭐 이미 시즌 아웃이 됐고 올리버 스킵도 아직 지금 훈련 복귀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현직 기자가 대놓고 그러면 스킵 시즌 아웃입니까 물어보니까 콘테 감독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시즌 아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토트넘의 지금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 공격진에 완전 물이 올랐다는 거죠. 실점이 적고 수비가 안정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앞쪽에서 공격이 주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수비가 위험에 빠질 만한 상황 자체가 좀 덜 나온다는 것도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토트넘 이 3톱 개별 선수들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호흡이 정말 뭐 대단합니다. 서로 골을 만들어주면서 골과 도움을 뭐 계속해서 합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손흥민, 케인 기존 이 두 선수의 아주 놀라운 케미에 쿨루셉스키까지 아주 빠르게 녹아들면서 정말 아주 유연하게 상대 문전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월의 선수 선정이 됐죠. 이게 통산 7번째라고 하는데 진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해리 케인 선수를 비롯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선수 지난 2경기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자, 또 2022년 들어서 케인과 함께 리그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쿨루셉스키. 그러니까 이 3명이 보여주고 있는 이 3톱의 컨비네이션은 정말 장담컨대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합에서도 이 조합을 제대로 좀 공략을 못한다면 에스턴 빌라 홈 경기입니다만 굉장히 고전할 겁니다. 자,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이끄는 에스턴 빌라 새로운 부상자는 없습니다만 최근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2월 말에 그 브라이튼 원정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사우스햄튼전 4대0, 리즈 유나이티드전 3대0 이렇게 무실점 9득점에 3연승을 달리면서 파죽지세의 어떤 기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좀 이렇게 좀 순위가 더 높은 웨스트햄, 아스날, wolverhampton 이 3연전을 모두 졌어요. 그러면서 리그 11위까지 다시 처진 상태입니다. 1월 이적 시장 영입했던 쿠티뉴 선수가 오자마자 정말 날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최근 다시 침묵에 빠진 게 제라드 감독 입장에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빌라는 이제 쿠티뉴 선수가 투톱 아래에서 공격을 좀 이끄는 형태로 이제 4-3-1-2 포메이션을 이제 가동을 하는데요. 양팀 예상 선발 포메이션을 보면 이렇습니다. 토트넘은 뭐 다 예측이 가능하고 에스턴 빌라는 잉스, 와킨스, 쿠티뉴 이 조합, 네, 그리고 미드필드 맥긴, 루이스, 램지 이 조합도 굉장히 유력적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선발 예측이 쉬운 팀 중에 하나죠. 레길론이 선발 복귀한다면 도어티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고 그거 외에는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빌라는 이제 아내 출산 때문에 올버햄튼전에 결장을 했었던 데니 잉스가 선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될 토트넘 왼쪽 공격을 맡게 될 이 위치에는 이제 캐시 선수가 변함없이 오른쪽 풀백 자리로 나올 예정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토트넘이 좀 앞서고 있고요. 예, 두 팀 최근 15번의 맞대결에서 해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특기할 만한 기록인데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뭐 비록 원정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승리를 잡아주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좀 4위 경쟁팀들 wolverhampton은 좀 먼저 경기를 치렀는데 졌고요. 맨유는 에버튼 원정가고 아스날은 브라이튼하고 이제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경쟁팀들이 승점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라운드여서 이 시합을 만약에 또 지거나 비기게 되면 4위 자리 확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달 북런던 더비 때까지는 4위 가능성을 계속 좀 갖고 가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시합 매경기 결승전입니다. 올 시즌에는 꼭 챔스 티켓 따는 모습 보고 싶네요.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빠!